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투표소를 확정하고 각 가정에 투표 안내문과 정당,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 공보 등을 발송했습니다.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유권자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유권자는 5월 27일과 28일에는 사전투표소에서, 6월 1일에는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20일부터 26일까지를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으로 운영하고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은 유권자의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수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투표소를 확정하고 각 가정에 투표 안내문과 정당,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 공보 등을 발송했습니다.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소 14,465곳을 확정하고 각 가정에 투표 안내문과 정당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 공보를 발송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인 8만 4천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거소투표 안내문, 책자형 선거 공보를 발송했고 영내 또는 부대 등에 장기 기거하는 이유로 각 세대에 보내는 선거 공보를 받을 수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 공무원 3만 7천여 명에게도 책자형 선거 공보를 발송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14,465곳 중 14,283곳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비된 장소에 설치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해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고 투표 안내 요원을 배치합니다. 또한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부분의 투표소는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같습니다. 다만 투표구 관할구역 변경, 투표시설 접근 불편, 근무 영업으로 인한 사용 불가 등의 사유로 339곳의 투표소는 부득이하게 변경됐습니다. 투표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투표 안내문 외에도 유권자 본인의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도 제공되는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에 접속해 본인의 투표소와 약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 안내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유권자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작성한 선거인 명부는 열람 및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20일 확정됐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유권자는 6월 1일 선거일에는 주소지 투표소에서, 5월 27일과 28일 사전투표 기간에는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 수가 총 4,430만 3,449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4,409만 9,634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7만 6,192명, 외국인 선거권자 12만 7,623명을 합한 것으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보다 139만 5,734명, 올해 제20대 대통령 선거보다 10만 5,757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2,195만여 명, 여자가 2,235만여 명이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49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특별자치시가 29만여 명으로 가장 적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867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18세에서 19세가 97만여 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한편 7개 지역구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유권자 수는 모두 120만 1,029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선거인 명부 확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20일부터 26일까지를 정책 공약 바로 알기 주간으로 지정하고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정책 공약 바로 알기 주간은 유권자의 정책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확인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투표일 전일인 5월 26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정책공약 바로 알기 주간을 운영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가 보다 쉽게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공약 대표 홈페이지인 정책공약 마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공약 마당 사이트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의 선거 공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과 선거 공약서를 볼 수 있으며 정책 선거 참여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해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 공보 등을 음성 출력이 가능한 문서 PDF 파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정책 공약마당 사이트 내 후보자 공약 한눈에 보기 메뉴에서는 이용자가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와 공약을 선택하면 동시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후보자별 공약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유권자가 직접 제안하는 희망공약과 한국정당학회가 지역 언론과 SNS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한 17개 시도별 공약 이슈 키워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확인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정책 선거가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수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 비용은 선거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보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826억 2천여만 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89억 6천여만 원 등 총 915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개의 정당으로 총 청구액 847억 8천여만 원의 97.4%에 해당하는 826억 2천여만 원의 보전 비용이 지급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해 서면 조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는데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6억 8천여만 원, 국민의힘 14억 7천여만 원 등 총 21억 5천여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각 정당에 지급한 선거비용은 더불어민주당은 431억 7천여만 원, 국민의힘은 394억 5,600여만 원입니다. 또한 득표율과 관계없이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 공보와 점자형 선거 공약서 등의 비용 89억 6천여만 원을 13개 정당을 대상으로 지급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서류 열람과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 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의 축소 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의 사적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주제가를 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선거 주제가를 제작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어. 투표할 시간이 와. 너와 나의 희망 모아서 미래를 만드는 거야. 렛츠 보트라는 공명의 선거 주제가는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희망을 전하고 참여, 공정,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어가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선거 주제가 음원과 영상은 대구시 선관위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 선관위는 계명문화대학교 생활체육학부 학생들과 선거 주제가에 어울리는 플래시몹 이벤트를 해 영상으로 제작하고 수성못에서 선거 주제가 공연, 비보이 퍼포먼스, 재즈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아름다운 선거 공연들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주제가 영상과 음원이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다 함께 선거에 참여하는 분위기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에 한국선거방송뉴스에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집 우리 지역 일꾼 이렇게 뽑습니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개표 관리를 위한 선관위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공직선거에서 개표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한 장 한 장 투표한 결과는 개표로 나타나고 이로써 당선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개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개표 사무의 첫 번째 단계는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입니다.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 참관인의 참관 아래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사전투표 종료 후 CCTV와 보안 시스템이 설치된 관할 구시군 선관위 보관 장소에서 엄격하게 보관되는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등도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 참관인의 참관 아래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은 접수부에서 제대로 봉쇄 봉인되었는지 확인해 접수하고 계안부에서 다시 한번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을 열어 선거별로 구분하여 투표지를 정리합니다. 정리된 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후보자별, 정당별 유효 투표지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하고 심사집계부에서 후보자나 정당별로 1차 분류된 유효 투표지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심사계수기를 이용해 꼼꼼하게 확인한 후 집계합니다. 집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표 상황표가 작성되면 개표 상황표 확인석에서 개수의 정확성과 작성 상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후보자별 또는 정당별 득표수를 최종 검열합니다. 최종 검열이 끝나면 위원장이 개표 상황표에 따라 후보자별 또는 정당별 득표수 등 개표 결과를 공표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투표 시간 연장으로 개표 시작이 늦어지고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투표지 양이 많습니다. 개표 사무원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장시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표 시 이의제기 건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개표 사무원의 부담감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개표 관리 업무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개표 과정에 대해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개표 시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가 해킹에 용이하고 조작이 가능하다는 일부 주장이 있었습니다. 개표 시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표 사무를 보조하는 기계 장치로 무선 랜 모듈을 제거하여 외부 통신망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은 불가능합니다. 또 개표 결과 집계 보고 시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추가해 조작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투표함의 봉쇄 복인과 이송 개표의 전 과정은 지방공무원, 교직원, 일반인으로 이루어진 투개표 사무원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한 투개표 참관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또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자료와 개표장에 게시하는 개표 상황표 사본을 통해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의 전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거사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0일까지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아름다운 선거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은 일반 부문과 언론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일반 부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언론 부문은 한국기자협회, 언론사 현역 사진기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6월 10일까지 선거사진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지난 13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2,324개의 선거구에서 모두 7,616명이 등록해 평균 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시도지사 선거는 3.2대 1, 구시군의 장 선거는 2.6대 1, 시도의원 선거는 2대 1, 구시군 의원 선거는 2대 1,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2.5대 1,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1.8대 1, 교육감 선거는 3.6대 1, 교육의원 선거는 1.8대 1,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2.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의 정당별, 직업별, 학력별, 성별, 연령별 통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이 5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을 생중계합니다. 사전투표 생중계는 사전투표소 4개소에서 진행되는 사전투표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복잡한 선거 절차 사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선거방송의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생중계는 5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방송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인 19일부터 31일까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거나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로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일에는 인터넷, 전자우편, SNS,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에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경우 등에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기념해 대한민국 선거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6월 3일까지 선거연수원 전시홍보체험관에서 특별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시회는 지방선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현대사의 변곡점이 됐던 주요 사건과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선관위의 역사를 전시관과 체험관을 통해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어제와 오늘 특별전시회는 오는 6월 3일까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고 사이버 선거역사관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길동에 사는 이양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23년째 신길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길동에서 살기는 편해요. 주변에 또 뭐 주택이 같이 끼어 있어서 아파트만 모여 있는 데보다는 여기가 살기는 편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때 부천에서 신길동으로 이사 왔는데 여기서 다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다니고 지금은 뭐 직장들 다 다니고 있죠. 세탁소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지겹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배운 게 이거니 뭐 다른 거 할 수도 없고 그냥 하다 보니까 벌써 30년째 돼가고 있네요. 요즘 분위기는 옛날보다는 코로나 있기 전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왜 집에서 재택근무도 좀 하고 또 세탁소 이용하는 그런 것도 조금 좀 작아졌죠. 옛날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뭐 이거 해서 아이들 키우고 뭐 다 먹고 살고 했으니까 뭐 보람은 있죠. (2022년) 올해는 첫 번째로 꼽는 게 우리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 결혼했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가 건강해서 이 자리에서 똑같이 열심히 하는 날까지 우리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동네에서 오래 해서 참 좋다라는 소리 듣게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요. 6월 1일 투표하는 날인데 그래도 다 같이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투표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